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아침에 오피스에 와서 이것저것 미팅 준비하고 어제 제가 대본을 짜고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또 비디오를 찍어 봤는데요. 이 유튜버 하는 게 저한테는 약간 뭐 아직 댓글도 받은 적이 없고 뭐 코멘트를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한국 타겟하고 미국 타겟 부모님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한국말이 많이 서툴고 또 그런데도 저도 많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모든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으니까, 만약에 듣다가 또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요. 뭐 저를 아는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공부도 오래 하고 티칭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조금 옷도 좀 유튜브에서 좀 막 입고 좀 말도 이렇게 뭐 점잖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요. 조금 뭐 그래도 최대한으로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조금 댓글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위에 시간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 타임 리밋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말이 빨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말이 조금 서툴어가지고 단어가 급하게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그거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어텐션 스팬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 아이들 대부분 뭐 자폐가 있고 뭐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가 있고 모든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제가 교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연구도 찾아봤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effectively instruction을 deliver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좀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몇 개를 제가 서머라이즈를 했어요. 애들마다 어텐션 스팬이 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도 어텐션 스팬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오래 해서 나름대로 이 정도의 이거 교육법이거나 저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거를 좀,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교사마다 그 교육법이 또 다르잖아요. 또 저도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먹힌다, 그래도 좀 이펙티브하게 아이들한테 먹힌다,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나눠드리고 싶어서 서머라이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집중력이 limit of attention span, 자폐 ASD든지 intellectual disability든지 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베이스라인을 진짜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건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왜 집중이 어려운지, 언제 집중이 어려운지, 언제 산만해지는지,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클리어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30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30분 내에 집중력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아이가 무슨 하나 태스크를 할 때 3분도 집중을 하기 힘든데 갑자기 다음 달까지 30분의 태스크를 오리엔티드를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든지 지도자든지 그 아이들 베이스라인을 꼭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운동치료 하는 사람들도 모로 스킬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무슨 태스크에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집중이 힘든지, 그 다음에 어느 때 산만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observation이거든요. 한국말로 관찰. 관찰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없이 그냥 단순히 가르친다, 그걸 계속 가르친다, 그러면 아이는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게, 선생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이만큼 해서 아이가 올라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뿌듯하거든요. I did the right thing to my student.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그 집중력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그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집중력이 산만한데, 예를 들면은 어텐션 스팬이 짧은데
뭐 부모님들은 컴퓨터를 켜서 뭐 TV를 켜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뭐 클래스에 예를 들자면은 뭐 아이들이 집중하기 힘든데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말을 많이 하면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산발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유념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서머라이즈 베이스라인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집중이 안 돼요 보다 뭐 5분 정도 태스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아예 집중을 못 합니다 보다 이 학생이 무엇을 할 때 집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정확한 베이스라인을 갖고 있는 게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루틴을 짠다라거든요. 루틴을 강조하는 건데, 스페셜리 자폐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아동을 가르칠 때도 루틴을 짜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루틴을 짜면 어느 정도 그거를 뭐 어떤 선생님들은 오늘 프로그램이 다르고 내일 프로그램이 다르지만 저는 그거는 좋은 방법 같지 않고, 루틴을 짜더라도 뭐 오늘 하루에 대한 루틴을 짰고 월화수목금에 대한 루틴을, 이거는 부모님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건데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unexpectedly 뭐 하자보다도 그렇게 루틴대로 따라가면은 아이들이 그래서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레벨 오브 파티시페이션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무엇을 그 다음에 업커밍 이벤트를 이스펙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좀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이 이렇게 갑자기 막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도 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 특수체육 현장에서도 그렇고 체육 현장에서도 가르치는데, 단순히 월, 화, 수, 목, 금 루틴이 있고, 또 하루에 프로그램을 30분 루틴을 이뤄가는데 뭐 운동장을 한 바퀴 걸은 다음에 웜업 액티비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로 이동을 해서 클로저는 이렇게 하는 그 루틴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그 루틴대로 따라하면 이 선생님이 무엇을 하고 자기가 이만큼은 참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이들도 그래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루틴을 짠다는 게 진짜 아이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클래스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집중이 안 되는 우리 애들,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데 루틴 없이 가르친다? 이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월, 화, 수, 목, 금에 대한 루틴이 있고, 또 프로그램도 다 달라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알아요. 수요일 날은 뭐를 하는 거고, 월요일 날은 먼데이는 뭐를 하는 거고, 금요일은 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루틴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도 많이 아직까지 프랙티스를 하고 있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딜리버링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인스트럭션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딜리버링 할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미스테이크를 했겠죠. 초반에.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달려 뭐 던져 이런 말을 그냥 하면은 이해가 되고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그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스태프한테 화를 내는데도 그냥 달려, 던져, 뭐 이거 해. 그러면 아이들이 말로 할 때 인지가 하고 그렇게 몸으로 나타나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딜리버링 메타 할 때는 우선 말로 전달을 하고 아이들이 인지를 하는지 거기서 체크업을 하고, 안 된다면 반드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앞에서라든지.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까지 힘든다. 그 다음에 피지컬 가이드라인, 저 같은 경우도 근데 미국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몸으로 만진다는 거는, 한국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가이드라인도 특수체육 선생은,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말로 뭐 이걸 이만큼 한 다음에 안 되면 데몬스트레이트를 꼭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나이가 있다고 이 동작이나 이 태스크를 인지를 해서 몸으로 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인팩 많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프랙티스를 할 경험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프랙티스를 하고 좀 계속 하는 건데, 좀 자세하게 얘기했네. 먼저 말로 전달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피지컬 가이드라인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전달을 할 때는 항상
짧고 정확하고 중점으로 전달하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이거는 조금 힘드신데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것보다도 좀 딜리버링 메థ드 할 때 짧게 중점으로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한테 뭐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한 다음에 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몸을 이용해서 피지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스페셜리 너무 집중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는 그룹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원어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어원으로 가서 원어원에서 할 때 좀 맞는 환경 있잖아요. 막 정신없는 클래스에서 아이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딜리버리 인스트럭션 하는 것보다 원어원으로 아이 컨택이 될 수 있게 좀 산뜻한 환경에서 뭐 교실을 사용한다면 좀 코너에서 원어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집중이 올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 프로그램의 원어원으로 그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이 하고 모티베이션이 된다면은 그룹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만 너무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룹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거는 제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어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스트럭션 말을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언더스탠 하고 또 그거에서 퍼포먼스 레벨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그룹 인스트럭션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는 이걸 되게 저 자신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 베니핏 오브 유산소 운동은요.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단순히 걷기 이런 거보다도 좀 인텐시브 유산소 운동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뭐 아이들이 안 뛰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안 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을 잡고라도 짐에 가서 15번 왕복 유산소 운동 이거 루틴이거든요 제 클래스. 그래서 15번 정도 왕복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올라갈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본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구에서 나온 거지만 유산소 운동이 집중력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너무 어렵게 40분 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초반에 애프터 웜업 액티비티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넣는 거를 좀 강추드려요. 그래서 뭐 단순히 막 20분 막 걷기보다도 그래도 한 10번에서 10번 왔다 갔다를 좀 인텐시블리 좀 강하게 왔다 갔다 해서 애들이 좀 헐떡거릴 정도로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집중력 향상에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근력 운동도 하지만 좀 집중력 향상에 하고 나면은 제 몸으로 스스로 느끼거든. 그날은 많이 해줄 수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중력 하면은 자기가 하는 그 태스크에 조금 또 포커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니까 아이들 할 때 단순히 놀이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전에 좀 유산소 운동을 조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걷기보다도 조금 뛰기 한 10번에서 15번에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습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유산소 운동의 정말 장점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력이니까 아이들이 집중력 향상의 유산소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이들 상관없어서.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인내의 시간. 제가 타이틀 인내의 시간이라고 적었거든요. 저도 성격이 정말 급한 사람이어가지고 안 되면은 빨리빨리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빨리빨리 하고 안 되면 말고 빨리 무버 이러고 하는데 저도 이거 되게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한테 뭐를 시키고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교사로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그룹 액티브고 성격이 급하니까 애들이 안 되면 다른 애한테 간다든지 뭐 다른 걸 먼저 시킨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저 지금도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시켜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속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애들도 안 끝내고 대충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보면서 문제를 시키고
이렇게 속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1초, 3초, 4초, 5초 정도로 끝까지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바라는 것보다 교사도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1초, 5초.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만히 기다려주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반드시 태스크를 들어가서 그 태스크를 끝낼 수 있는 좀 교사나 부모님이 안 된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런 인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그 태스크를 끝나면 반드시 보상을 주고 잘했어. 그 즉시 한참 있다 주면 안 되잖아요. 하루 지났는데 너 어제 잘했어 그러면 그 보상이 효과가 없죠. 그래서 바로바로 기다려주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전 옛날에 티칭을 할 때, 유니버시티에서 티칭을 할 때도 이렇게 끝내기 전에 항상 서머라이즈를 하는 걸 종용하는데, 유튜브는 또 시간도 짧고, 제가 말도 빠르고, 그 정보를 좀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하지만 그래도 막판에 서머라이즈를 할게요. 오늘 주제는 집중력이 낮은 학생들 많잖아요. 장애를 떠나서.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을 시키고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베이스라인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게 단순히 못해요 안 해요 안 한다 항상 강조하지만 정확하게 아시고, 또 집중이 안 되면 왜 집중이 안 되는지, 또 어떤 상황에 집중이 안 되는지는 정보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틴을 짠다. 루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루틴을 짜서 아이들이 루틴을 짠다면은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도 조금씩 참여가 높아지니까 그것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elivering Communication Method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딜리버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내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피지컬 가이드라인까지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언더스탠드 할지 막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농담식으로 저는 스태프들한테 뭐 이거 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이 나가지고 즉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상 강조하겠지만 아이들한테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는 정확하고 짧고 간단하게 중저음으로, 아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룹 액티브보다도 1대1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서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만 릴렉션십이 좀 디벨롭 되면은 그때 그룹으로 넘어가지. 애가 집중력이 안 되는데 그룹 액티비티를 계속 돌린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이거든요. 단순히 1시간을 뛴다 이러는 거 많은 게 아니고 좀 인텐시브하게, 한국 분도 그렇고 미국 분도 그렇고 조금 가슴이 헐떡거릴 정도로, 아니면 애들이 땀이 어느 정도로 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프로그램 하는데 꼭 넣으시기 바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컴되고 다른 액티비티 트랜지션 넘어가도 많이 좋은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뭘 시키고 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 한 다음에 뭐 안 되니까 뭐 다음 걸 넘어간다든지, 안 되니까 다른 학생에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보다 1, 2, 3, 4, 5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학생을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마다 다 다르겠죠. 뭐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집중이 높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애들은 다 다르니까 한 개인의 학생에 맞는 좀 교육법을 써야 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좀 공통적으로 effective, 좀 먹혔다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낮은 학생들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면은 애들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런 교육법이나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아이들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뭐 댓글 같은 거를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뭐 관심이 있거나 뭐 더 궁금하신 뭐 질문이 미국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가 다 안다는 건 말씀드리겠죠. 제 아는 경험과 지식 안에서는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